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하루 야채, 하루 테마 코너입니다. 목요일인데 어떻게 영상 올렸지? 어떻게 올렸을까요? 어떻게 올렸게요? 저는 다 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도 찍을 수 있고요. 유럽 놀러 가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게 뻥이라. 씨알때 염소를 그만하고 오늘 하루 테마 코너는 2023년 4월 6일에 시작된 미중 갈등 히토류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확한 재료가 뭐였냐면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랑 대만이랑 사이가 이렇게 좋았겠죠? 여기에 중국이 빡친 거예요. 중국은 원래 대만 관련된 문제는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만이 대놓고 미국이랑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니까 개빡 돈 거예요. 그래서 4월 6일에 중국이 노발대발하면서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 다 금지하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세게 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섹터가 유지가 되었죠. 여기 보시면 4월 6일이라고 적혀 있죠. 2023년 4월 6일 날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위험한 삼각관계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또 떴습니다. 지금도 미중 갈등하면 히토류 관련주들부터 반응이 좀 오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면 대장주는 이렇게 4월 6일 날 여기 표시된 게 4월 6일이에요. 4월 6일부터 상한가를 치면서 쭉쭉쭉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은 세토피아가 있어요. 지금은 정지된 상태죠. 뭐 실적이 안 좋거나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때가 4월 6일인데 세토피아도 거래를 주고 쉬지 않고 그냥 2, 3주 정도 올라가 버렸죠. 다음 부대장주 그룹들은 유니온이 있어요. 유니온이 한번 거래를 주고 쉬었다가 슈팅이 나오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4월 6일에 똑같이 거래가 들어오고 한 템포 쉬었다가 거래를 주면서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은 동국 RNS 마찬가지로 거래를 주고 쉬었다가 슈팅이 나오고 다음은 KC 코트렐 KC 코트렐도 히토류 관련주죠. KC 코트렐도 슈팅 주고 눌렀다가 다시 슈팅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장주부터 한번 살펴보면 현대 BNG 스틸이에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은 따로 사실은 뭔가 크게 할 말이 없죠. 그냥 대장주였기도 하고 눌림 없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딱히 뭔가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다 맞죠? 고가놀이도 여기서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세토피아입니다. 세토피아는 마찬가지로 대장주 그룹처럼 쭉쭉쭉 올라가 버렸어요. 따로 눌림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잡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자리는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한들 이런 자리에서 종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 안 벌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 벌기 싫어. 나는 이 세상에 돈을 그냥 뿌리고 살 거야 라는 뜻이죠. 특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중간 단계에서 종가 매수하는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장주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뭐 부대장주들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KC 코트렐 정도가 있었는데 얘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유니온이에요.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은 뭐 유명한 히토류 관련주죠. 여기서는 따로 미중 갈등에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냥 히토류 관련해서 거래가 붙었는데 여기서는 미중 갈등에서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한 날이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그리고 나서 거래가 없이 그냥 죽었어요. 맞죠? 그리고 얘는 지금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일단 급등이 크게 나왔으니까 눌릴 때도 마이너스 2, 3%, 4%씩 계속 눌려주니까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보고 나서 거래가 다시 들어오는 거 보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뭐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이 좀 어렵다, 잘 못하겠다 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후발주들 예쁘게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이에요.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도 이 자리에서 4월 6일 날 같이 거래가 들어오고 한 템포 쉬었다가 슈팅이 나온 모습이죠.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미리 모아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짝 들어올린 거 보고 나서 여기서 단기 박스를 체크를 해서 모아 나갈래 라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슈팅이 너무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강하게 눌러주지 않는 이상 단기 박스를 예측해서 모아 나가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딱히 뭔가 눌림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죠. 왜? 여기서는 이제 급등 직전에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영망치형들이 2, 3일 정도 연속으로 생기면서 눌러주는 척하면서 다시 거래가 생기고 양음량의 패턴이 나오고 로켓 패턴이 계속 나오면서 거래가 밀리지 않죠.
이럴 때는 이제 종가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타점이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타점은 좀 어렵죠. 초보자가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내 입맛에 맞게끔 차트가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유니온으로 돌아가 보자면 유니온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여기서 모아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이 자리에서 거래가 한번 생기고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를 주는 거를 보고 급등 직전에 시그널을 한번 잡아내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도 4월 6일에 같이 거래가 들어왔죠. 동국 RNS는 원래 히토류 관련주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그리고 현대 BNG 스틸 이렇게 4종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국 RNS도 4월 6일에 대장주들 상한가 갈 때 같이 거래가 들어오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또 눌렀다가 들어올리고 하다가 슈팅이 나왔죠. 굉장히 매매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힘든 차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꼭 상한가를 못 먹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리면 20-30% 정도 나오는 그 정도만 매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대장주 그룹들을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굵직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매매가 참 편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았겠죠. 여기서 내가 매매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시 거래 들어오고 눌렀다가 또다시 거래 들어오고 눌렀다가 또다시 거래 들어오니까 이런 박스에선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였죠. 전혀 어렵지가 않은 차트예요. 이런 거는 어렵다고 하면 돈 못 벌어요. 이 정도면 아주 쉬운 차트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타점을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이제 4월 6일 날 같이 거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료가 조금 급박하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한번 튀어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딱 거래 들어오고 그냥 바로 눌리자마자 모아가는 편이에요. 요거는 재료 보는 눈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러한 상태라면 대충 21선도 올라오고 하니까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그냥 모아 나가자. 더 떨어져도 그냥 모아 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모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올리는 걸 보고 나서 천천히 밀어 올리는 걸 보고 나서 매매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이 섹터가 이 재료가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최바닥에서 한번 사보고 싶어. 그러면 좀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21선도 올라오고 밑에 이제 이평선들이 받쳐주죠. 그래서 못해도 요까지는 모아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천천히 이렇게 모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천천히 밀어 올리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정석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재료의 급박함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볼 수 있다면 미리 모아 나갈 때도 있더라. 근데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은 항상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걸 보고 나서 천천히 밀어 올리는 걸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재료가 지금 얼마만큼 글로벌적으로 중요한지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면 2023년도 4월에 있었던 그 미중 갈등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뉴스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의 급박함을 우리는 지금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꽤 심각했어요. 중국이 완전히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대만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운들이 있겠죠.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7월달, 8월달에 생기는 이 섹터들, 이 재료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내가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지금 생겨나는 재료들의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껴야 돼요. 지금 당장에 보면 티몬이 조금 시끄럽죠. 근데 당장에는 시끄러운데 이게 일주일 뒤에도 시끄러울까? 난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일회성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다 느껴야 돼요. 지금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티몬 관련주가 과연 한 달, 두 달 내도록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슈팅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정도 있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피드백을 하다 보면 될 만한 재료와 좀 안 되는 재료, 일회성으로 끝날 재료와 꾸준히 한두 달 정도 올라갈 재료들이 눈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 7월 말, 8월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 거의 대부분의 재료들을 내가 소액으로 직접 매매를 해보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두고 눈으로만 따라가 보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재료 보는 눈이 점점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동국 RNS는 정석적으로 쉽게 매매를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처음부터 모아 나가는 것도 괜찮았고 그랬다. 그 다음에는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도 여기서
4월 6일 날 같이 거래가 뚜렷하게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죠. 여기서 한번 들어올리고 단기 박스를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꼬라박고 천천히 밀어 올릴 것인가를 선택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들어올리면 단기 박스를 요까지 체크를 하고 매매를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살짝 깨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21선도 올라오고 있고 받쳐주고 하니까 대충 이 라인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겠구나가 느껴지는 거죠. 당연히 대장주들이 잘 가고 있고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천천히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얘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KC 코트레를 제가 직접 매매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들어온 걸 지켜보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꽤 이 재료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후발주들을 노리는 거죠. 꼭 대장주를 할 필요 없이 후발주들을 노려서 여기서 비중을 실어서 때리고 10몇 프로 20몇 프로 금방 먹고 나오게 되는 거죠. 상한가 끝까지 안 먹어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를 제가 6월달 7월달에 충분히 보여드렸어요. 꼭 상한가 같은 거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2023년도 4월 6일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 히토류 관련주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은 종목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복습하기에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4월 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주들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다 같이 거래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대부분 3월 달에 미리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근데 재료가 없어. 재료가 없는데 3월 달에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었지? 동국 RNS도 어떻게 이렇게 차트를 미리 만들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대장주를 꼭 하지 않아도 천천히 밀어올리는 애들을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한 달마다 혹은 한 달 반마다 20몇 프로씩만 먹고 나와도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토요일 9시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